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리는 코너입니다. 전지적 세계 시점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워낙 이 코로나19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상황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국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올해 11월을 앞두고 있고 지금 각 당 후보들의 경선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이 미국 민주당의 경우에는 오늘이 아마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르는 아마 저희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을 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한번 쭉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총 아이오와에서 시작을 해서 뉴햄프셔 거쳤고 그다음에 네바다 거쳤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렇게 네 군데를 거쳤죠. 네. 초반에 신예 부티제주의 선전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부티지지 이렇게 이제 네. 표기를 많이 하던데 이제 정확한 발음으로는 부티제주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젊은 나이고 그다음에 동성애자로 알려져 있고요. 중도를 대표하는 이랬는데 갑자기 사퇴를 했어요. 네, 어제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저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발표였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샌더스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 성향의 조 바이든 후보의 양당 구도로 가는 것 아닌가. 일단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진보 진영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진보 표를 이제 모두 흡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의 표를 그쪽으로 갈 표까지 이제 전부 흡수를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이런 성향이 이제 보여지는데 네. 중도 성향의 표들은 많이 분산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였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토요일이었었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있었던 경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물론 예상은 됐었습니다만은 압도적인 그런 1등을 차지를 하면서 결국 대의원을 39명 대의원을 이제 확보를 했고요. 샌더스 후보가 이제 15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네. 후보는 대의원 확보를 하지 못해서 결국 두 후보가 나눠 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체 총 집계를 하면은 샌더스 후보가 여전히 이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바이든 후보가 50표. 그러니까 샌더스 후보가 총 지금 확보한 대의원 수가 58명이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든 후보가 50명. 이렇게 1, 2위를 달리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부티제주가 이제 26명의 대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가 8명, 클로버샤가 7명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네. 부티제주 후보가 사퇴를 하게 그러면은 이제 결국 양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샌더스 후보와 바이든 후보의 양강 구도로 펼쳐지는 것 아닌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하나 이제 짚어볼 대목은 바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네. 굉장히 이제 아직까지 여전히 물론 전국 규모에서의 지지율은 높다고 봐야 되는데 초반에 굉장히 물론 이제 초반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하고 이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참여를 하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지난 사우스캐롤라이나 선거에서도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네. 받았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서 양강 구도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시각으로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이 부티지지 후보가 갑작스럽게 사퇴를 결정을 하면서 지금 민주당 내 남아있는 후보들이 더 많이 좁혀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후보들의 어떤 지금까지의 득표 상황까지는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 후보들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지금까지 뭔가 장단점으로 나타난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지금까지 부티지주까지 포함해서 7명이었는데 네. 결국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6명 후보들
뭐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한 그 정책 소개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드린다면요. 예. 그 현재까지 1위를 달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상당히 그 진보 성향의 후보입니다. 그 본인이 스스로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후보인데 물론 이제 미국에서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유럽 기준으로 하자면 사회주의자로 보기는 어렵고요. 사회민주, 삼인주의자 뭐 이 정도로 이제 보여집니다. 대학 무상교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뭐 대학을 무상교육하겠다. 최저임금 15달러를 이제 유지를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그 정치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의료보험 관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 단일 의료보험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 의료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크게 보면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민영 그 보험을 전부 없애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에 이제 당연히 이제 진보 후보이기 때문에 민감하겠죠. 여기에 이제 2천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 실업자도 결국 없어진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사회주의 본인이 사회주의자 주장한다 하면 이제 그 어떤 그 계층상 무슨 고소득층보다는 좀 그래도 저소득층이 아니길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고소득자입니다. 미국 상위 1%에 들어가는 고소득자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이 후보 중에서 최고령에 해당이 되고요.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많이 비슷합니다. 그 샌더스 후보랑 많이 비슷하고 네. 대학 무상교육 역시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고 부유세 도입을 특히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 우리 잘 알려졌다시피 미국의 오랜 시간 동안의 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주류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주류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러니까 본인도 말을 합니다만 초당적 자세가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화당하고 별 구별이 안 가는 그런 정책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워런 후보가 부유세 주장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뭐 이런 좀 그런 주장을 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마이클 블룸버그 후보 좀 말씀드리면은 네. 역시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 블룸버그 그렇죠. 통신 우리 알고 있는 그 설립한 사람이고 뉴욕 시장도 역임했고 자선 사업에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인데 트럼프의 몇 배의 부자에 해당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선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또 그런 부자 중에선 착한 부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총기 규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샌더스 후보 아까 이제 진보 성향이지만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총기 규제에 소극적이거든요. 그런데 마이클 블룸버그 후보 같은 경우는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그런 쪽이고 오바마 케어에 오히려 더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거에 처음에는 민주당이었다가 공화당이었다가 무소속 갔다가 다시 민주당 온 그런 네, 이력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워런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진보 성향의 후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초반 옛날에는 그 공화당 출신이었습니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건너온 또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예. 주요 후보 이 정도 뭐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뭐 주요 후보들이 이렇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뭐 샌더스와 바이든 이 두 사람 양강 구도로 앞으로 계속 그렇죠. 전개가 될 텐데 네. 그렇다면 이 두 후보가 앞으로 어떤 선거 전략으로 가지고 가게 될까요? 지금 미국의 유권자들의 성향을 보면요. 과거에 비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좀 진보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젊은 층으로부터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특히 이제 민주당 성향이라고 네. 하면 거의 뭐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 후보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런 후보와
초반에는 좀 이렇게 라이벌 관계를 만드는 것 같더니 지금은 표 쏠림 현상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략을 계속 이제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전국 규모의 지지율을 보더라도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조 바이든 후보에게 밀리는 그런 그 성향이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올 2월 초 넘어가면서부터 그 지지율이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에서도 샌더스 후보가 지금 1위로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세를 계속 이제 밀 것이다. 그러니까 큰 어떤 다른 어떤 변화가 없어야 샌더스 후보는 이제 유리하겠죠. 반면에 이제 그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까지 샌더스 후보는 사실은 그 민주당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소속 엄밀히 말하면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무소속이죠. 네. 이제 그 점을 이제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원은 민주당 그 후보를 뽑아야 된다. 이런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그 중도 나중에 이제 본선에 올라갔을 때 중도의 표를 누가 더 많이 흡수하겠는가. 이 점에 이제 많이 공략을 할 것으로 보이고 네.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그 대의원 수가 굉장히 많은 이번 아까 말씀하셨던 슈퍼 화요일 중에도 이제 텍사스주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네. 그 228명의 대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내부의 경선에서의 이제 대의원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실제 본선으로 올라가면 선거인단에서도 역시 이제 많은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텍사스 주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민심은 사실은 굉장히 그 공화당 쪽으로 좀 많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 확장성 여기서 이제 특히 이런 주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샌더스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보이고 그러니까는 그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런 전략을 그러니까는 중도 확장성에서 누가 더 적합한 인물인가 이 점을 공격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아직은 안 보입니다만은 이 블룸버그 후보가 혹시 나중에 이제 좀 가망이 없다 싶을 때 네. 어떤 그 중도 사퇴를 하면서 누구의 힘을 실어주는 이런 쪽으로 간다든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같은 중도 성향이기 네네,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또 변수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샌더스 후보가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위를 바짝 뒤쫓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입니다. 15개 주에서 이제 동시에 경선이 열리게 될 텐데요. 그래서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 15개 주가 이 경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총 2,015명의 대의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민주당 경선을 해서 1,991명을 확보를 해야 대의원을 확보를 해야 이제 결국 이제 절대 지지로 이제 그 후보로 결정이 되는 것인데 네. 여기서 이제 특히 물론 작은 주도 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아까 말씀드렸던 텍사스 주가 들어있죠. 캘리포니아에 무려 415명의 대의원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라고 할 수가 있고 텍사스가 228명, 노스캐롤라이나가 110명 이 정도가 이제 큰 대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주들인데 사실 여기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그 진보 성향이 강한 그런 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본선에서도 이거는 거의 늘 100% 민주당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유리한 그런 주였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역시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유리한 그런 형국이거든요.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샌더스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텍사스 주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물론 뭐 이제 곧 드러나겠습니다만은 샌더스 후보가 다소 유리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그런 그 표심이 맞다면 그 슈퍼 화요일에서의 선두도 역시 샌더스 후보가 차지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샌더스 후보가 여기서마저 이 슈퍼 화요일을 대부분 줄을 휩쓴다면은 그러면 진짜 그 정말 앞으로 탄력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블룸버그 후보가 중도에 사퇴를 할 그런 뭐 이 변수가 있지 않는다면은 이 샌더스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샌더스 상원 의원이 여전히 이렇게 유리한 고지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슈퍼 화요일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이 슈퍼 화요일을 맞아서 미국 민주당 경선 상황 한번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문결 연구소 임상원 소장이었습니다.